제발 한 번쯤은 따라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만큼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영어 학습과 비즈니스 소통에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싶은데 기존 학원이나 교재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지시나요? 또 해외 연수도 현실적 장벽이 크고 24시간 영어 환경을 만든다고 해도 대화 상대가 부족해서 유지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상시 무한 자원인 여러분 감정을 활용해서 영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느끼는 온갖 감정을 영어로 직접 표현하도록 환경을 만들면 별다른 준비물 없이도 항상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면 가장 잊히지 않는 순간들은 되게 강한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뇌과학적으로도 감정적 각성이 클수록 편도체가 해마에 이 정보는 중요하니까 오래 기억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호르몬이 또 뇌세포 간 시냅스를 강화해서 장기 기억으로 굳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에도 감정을 입히면 기억이 훨씬 오래가고 숙달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비즈니스는 논리와 전략만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협상 실패 시의 분노, 성과 달성 시의 기쁨, 상사 동료 갈등에서의 실망처럼 감정이 굉장히 많이 개입합니다. 영미권 비즈니스 현장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감정을 미팅 자리에서 직접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이 제안이 부당해. 나는 지금 화가 난다든지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매력적이라 기쁘다든지 심지어 연기에 가까울 정도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 일본식 문화권에서는 속으로 삼키거나 끝나고 나서야 술자리에서 분노, 답답함을 토론하곤 하잖아요. 연기에 가깝게 감정을 쏟아내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영미권 비즈니스에서는 자기 주장과 감정 표현하는 것을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느끼고 뭘 원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야 상대도 협상 테이블에서 그 요구를 인지하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오버 리액션처럼 보이더라도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죠. 두 번째, 인신공격과 감정 표출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 furious about this delay 라고 상황을 비판하는 거랑 You are an idiot 라고 개인들 비난하는 것은 구분돼야겠죠. 전자는 문제를 향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후자는 금기시되는 인신공격입니다. 세 번째, 팀 상사 파트너에게 동기부여 수단으로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미국식 사내회의에서 We did an awesome job 이라고 하거나 I'm super excited about the next phase 식으로 열정 표현도 흔하고 영국에서 뭐랄까요? Your job was not bad 이런 미국보다는 간접 표현이 꽤 있는 영국에선 꽤 큰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Why on earth are we stuck here? 라고 이런 과장된 분노 짜증으로 팀원들을 깨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분한 논리도 존재하긴 하나 물론입니다. 그런 법률, 금융 분야 등에서 특정 하이스테이크 미팅에선 예를 들면 This arrangement doesn't align with the clause 7.2 라고 건조하고 논리적인 톤이 유지되기도 하죠. 하지만 필요할 땐 감정 호소도 곧잘 등장하는데요. This is deeply concerning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을 너무 언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기업 협상에서 I'm sorry but this is off track. I'm upset we wasted so much time 이라고 회의장에서 바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혹은 I'm furious we are dealing with this again 혹은 I love where you are going with this idea 라는 식의 강한 감정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Look, I'm really annoyed that we keep hitting the same roadblock. Let's fix it once and for all 식으로 직설과 감정이 결합된 언어가 심심찮게 보인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물론 감정을 막무가내로 폭발하게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신공격은 엄격히 금기지만 자신이 느끼는 불만, 흥분 등을 문제에 맞춰서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영미권 비즈니스에서는 자주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학습에 응용하느냐? 바로 감정별 영화 대사를 비즈니스 버전으로 조금씩 바꾸고 메소드 연기로 내 감정처럼 말해보면
기억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연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예시가 되는 감정이 실린 대사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상에서 일상에서의 감정에 대입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감정별 예시를 하나씩 보실게요. 영화 리걸리 블론드에서 그 주연 리즈 위더스푼이 원하던 로스쿨의 합격 소식을 알게 돼서 기쁨을 폭발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정 연기 팁은 목소리를 한껏 올리시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넣으시고 뛰거나 손뼉 치시는 제스처도 좋겠습니다. Oh my God, I got in. I'm going to Harvard. It's gonna be so amazing. 자,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면서 핵심 표현은 I got in. 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또 It's gonna be so amazing.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합격이나 취업 좋은 소식을 받을 때 I got in. This is going to be amazing. 라고 흥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트콤 프렌즈에서 모니카가 레시피가 제대로 성공했을 때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감정 연기는 친구들에게 과장되게 보여주면서 Taste this라고 권유하는 거니까 표정은 좀 들뜨면서 웃음기가 많아야겠죠. Guys, taste this. I finally nailed the perfect chocolate chip cookies. And they just heavenly. 자, 핵심 표현 볼까요? I finally nailed. 드디어 뭔가를 완벽히 해냈다는 뜻이죠. And they just heavenly. 맛 상태가 너무 좋아서 천국 같다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실생활에 응용하자면 요리를 성공했거나 작은 목표 달성 시에 I finally nailed it 라고 기쁨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요, 기쁨을 표현하실 때 Oh my God, we closed the deal. I'm so pumped 라고 하시거나 새 프로젝트나 계약 체결을 할 때 We finally nailed this collaboration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추가 표현으로는 I can't wait to see how this pans out. It's going to be amazing 라고 하시거나 I'm beyond excited about our new client. We worked so hard for this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는 창조가 아니라 참조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정을 메소드 연기로 실감나게 표현을 하시더라도 전혀 새로 만든 영어 표현은 원어민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실제로 쓰는 말을 반드시 찾아보신 뒤에 내 감정을 그 표현에 대입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쁜 표현을 내 마음대로 만들기보단 그 리걸리 블론드 대사처럼 Oh my God, I got in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 구문을 살짝 바꾸어 쓰는 거죠. 자, 다음 슬픈 감정으로 가볼까요?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로즈가 잭을 잃은 후에 가슴 아픈 마음을 간단히 표현을 하죠. 감정 연기는 목소리를 떨고 작게 한숨 섞어서 말을 합니다. 약간 울음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He's gone. I can't believe it. It hurts more than I ever imagined. 핵심 표현은 He's gone. 그가 떠나버렸다, 사라졌다, 죽었다라는 강한 슬픔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It hurts more than I ever imagined. 상실감이나 고통을 표현하실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실생활에서는 큰 상실감이나 슬픔을 표현하실 때 I can't believe it. It hurts so much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드라마 This is Us에서 보시면 가족 중 한 명이 힘든 일을 겪고 거기에 대한 슬픔과 위로가 오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목소리 낮추고 시선 아래로 깔고 약간 쉰 목소리나 떨리는 톤으로 슬픔을 극대화해 볼 수 있겠죠. 랜덤이 말합니다. I'm just so lost right now. Everything feels heavier without him here. 자, 핵심 표현은 I'm so lost. 앞이 안 볼 정도로 슬프고 혼란스럽다는 뉘앙스입니다. Everything feels heavier. 주변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과장된 표현이죠. 실생활에서는요, 큰 슬픔이나 상실감을 표현할 때 I feel lost. Everything feels heavier로 감정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 예시는요. 슬픈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 lost the client. I can't believe it. It hurts more than I expected. 예상치 못한 계약 파기나 회사 인원 감축 등으로 상실감을 표현할 때 쓸 수 있겠죠. 추가적인 표현으로는요. I'm really down about today's result. It feels like everything slipped through our fingers. I never thought we'd miss the deadline. I'm just so disappointed.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화남의 감정이요. 영화 A Few Good Men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너는 진실을 다룰 수 없다라는 장면을 짧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감정 연기는 목소리를 높이고 손짓 눈빛을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되 지나친 소리치기는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You can't handle the truth. You stand there smug, but you have no idea what it takes. 핵심 표현은 You can't handle the truth. 상대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다는 강한 분노, 도전적 표현입니다. smug, 잘난 척, 거만한 표정을 말합니다. 실생활에 응용하시면 화나거나 답답하실 때 You have no idea what it takes 라고 상대 방식을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단점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셜록에서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런 장면이 있었죠. 셜록이 누군가의 어리석음에 짜증을 내며 한마디 합니다. 감정은 목소리는 차갑고 말 빠르게 콧대 높게 눈을 찌푸리면서 비꼬면서 말합니다. That's blatantly obvious, isn't it? Could you possibly overlook any more clues? 자, 핵심 표현입니다. That's blatantly obvious. 너무 명백한 걸 모른다고 비판하고 있죠. Could you possibly overlook any more clues? 또 뭘 더 놓칠 셈이냐라는 비꼬는 토입니다. 실생활에서는 누군가가 뻔한 걸 계속 못 알아볼 때 쓸 수 있지만 굉장히 까칠해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그런 화난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You are missing the real issue here. Don't act so smug. 동료나 상사가 문제 본질을 못 보고 자만할 때 쓸 수 있는데 단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표현으로는 I'm really frustrated that we keep circling back to the same mistake 라고 하시거나 Could we address the core problem instead of dancing around it?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편도체가 감정적 각성을 감지하면 해마 등에서는 기억 담당 영역에 이 정보는 중요하니까 장기 기억으로 굳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뇌세포 간 시냅스 강화가 촉진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감정적 사건은 평범한 사건보다 훨씬 선명하고 오래 지속되는 기억으로 남죠. 그러니까 감정이 클수록 뇌가 이건 중요한 정보다라고 과잉 기록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학습에서도 감정을 더딥힌 그런 메소드 연계나 실제 감정적 상황을 활용하시면 기억이 훨씬 오래가고 숙달도 빨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외국인 사귀면 외국어가 폭발적으로 는다고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죽어라 싸우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적응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감정의 원자폭탄, 중성자탄 이상의 폭발적이고 너무도 강력한 감정의 예술적 향연 그 자체인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갈까요? 다음 두려움입니다. 영화 The Conjuring에서 귀신이 나타날 듯한 상황에서 짧은 긴장 표현이 있죠. 목소리 낮게 떨리고 목소리 낮고 떨리게 숨을 가쁘게 쉬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로레인이 말하죠. I heard something. Did you feel a chill? Please tell me I'm not imagining it. 자, 핵심 표현은 Did you feel a chill? 공포, 서늘한 표현을 말합니다. Please tell me I'm not imagining. 혼자만 환영 본 게 아니길 바라는 공포감입니다. 실생활에서는 무서운 상황과 오싹함을 느낄 때 I feel a chill. Am I imagining thing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의 표현이죠. 드라마 Stranger Things에서 괴이한 존재가 근처에 있음을 눈치챈 상황입니다. 감정 연기는 손을 떨거나 눈 크게 뜨고 목소리 떨림을 강조합니다. 마이크가 말하죠. Shh. Did you see that shadow move? I'm freaking out here. This place feels so wrong. 핵심 표현은 I'm freaking out. 매우 겁먹거나 긴장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Feels so wrong. 주변 상황이 기분 나쁘게 이상하다는 뜻이죠. 실생활에서는 갑자기 무서운 상황 장소에서 I'm freaking out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요, 두려움을 표현하실 때 I'm freaking out about this big meeting. I feel so unprepared. 중요한 발표, 해외 바이어 미팅에서 걱정, 긴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m anxious about our deadline. It's making me second guess everything. 라고 하시거나 This project feels so monumental. I'm worried that we might not pull it off. 라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인데요. 쉽지 않은 감정인데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명대사 You had me at hello 장면이죠. 감정 연기는 웃음과 눈물을 함께 머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로시가 말합니다. You had me at hello. I'm all in. No questions, no doubt. 자, 핵심 표현은 You had me at hello. 처음 인사 때부터 사랑에 빠졌다는 로맨틱한 표현입니다. I'm all in. 도박 용어죠. 전부 걸겠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모든 걸 쏟겠다는 비유죠. 실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첫인상 첫만띠부터 끌렸다고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드라마 다운타운 애비에서 1900년대 귀족 분위기에서 고백 장면이 나옵니다. 목소리를 살짝 낮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매튜가 이야기하죠. I've never felt so certain about anyone in my life. My heart, it simply belongs to you. 자, 핵심 표현은 I've never felt so certain. 확신 가득한 사랑을 고백할 때 쓰입니다. My heart, it simply belongs to you. 굉장히 문학적이고 고풍스러운 애정 표현이죠. 실생활에서는 아주 진지한 사랑 고백할 때 고전적 표현을 한 번씩 쓸 수가 있습니다. My heart belongs to you.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비즈니스에서 직접적으로 드물지만 협업할 때 애정이나 파트너십 확신 표현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너무나 고대해왔던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You had me at your first pitch. I'm fully on board. No doubt. 너무나 좋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추가적으로 I'm totally invested in this partnership. I've never been so sure about a project. 라고 말하시거나 You had me the moment I saw how passionate you were about this idea.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망의 표현입니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라이언 고슬링과 에마 스톤이 나오는데 꿈이 깨져버린 듯한 상황에서 서로의 실망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 약간 떨고 한숨을 쉬면서 시선 아래로 내리고 어깨를 떨구면서 말을 해볼까요? 미아가 말합니다. I really believed we'd make it. Now everything feels so empty. I'm sorry it came to this. 자, 핵심 표현은 I really believed we'd make it. 관계나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되길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Feels so empty. 기대가 꺾였을 때 마음이 텅 빈 표현입니다. 실생활 응용은요. 기대가 꺾였을 때 I'm disappointed. Everything feels empty. 라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콤 How I Met Your Mother에서 뭔가 잘 안 돼서 실망스러운 대화를 할 때의 감정, 실망스러움입니다. 얼굴에 실망이 가득하고 어깨 으쓱하면서 힘이 빠진 톤입니다.
테드가 말하죠. I thought this was finally gonna be the one. You know, but guess not. I'm just let down again. 자, 핵심 표현은 the one. 운명적 대상을 보통 말할 때 이렇게 the one이라고 말합니다. let down, 실망시키다, 실망을 겪다 이런 표현이죠. 실생활에선 I'm let down again으로 연이은 실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실망은요. I really thought we'd nail this project. Now I'm feeling empty 라고 말하시거나 프로젝트 실패나 투자 유치 무산 등에 대한 실망을 표현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We missed the deadline. It's so disappointing 하고 하시거나 I honestly believe that we'd make a breakthrough. But I guess not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약간 과하다 싶으신가요? 저의 연기가 그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네, 과하다 싶으신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이런 감정적 의사표현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튀어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발연기를 한 이유는 영어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해외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건 뭐든 해봐야 몸에 배고 또 가슴 절절한 실패 끝에 예전보다 조금은 덜 어리석어지고 조금은 덜 고집을 부리게 되면서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를 머리가 아닌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저보다는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이시고 조금 더 우아하게 줄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렇게 발연기로라도 꺼내보겠다는 절실함이 현재 제 감정인 겁니다. 자, 결국 단순 암기로는 뇌에 오래 남기가 어렵고 감정이 곁들여져야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 연기, 뭐 여러 가지 형식의 연기가 있을 텐데 그렇게 감정 표현을 제안드리는 거고 생각보다 어렵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속 감정 표현을 내 상황에 맞게 치환하고 실제로 몸과 목소리로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순간 뇌가 이건 내 표현이야 라고 과잉 기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각인된 사항이나 표현이 장기 기억으로 굳어지면 잠재적으로 저장되었다가 회상 단서가 주어지거나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강력한 형태로 재등장하겠죠. 지난 영상 8분 15초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각 커리어 상황별로 구조적, 논리적인 영어 스토리를 만드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감정을 활용해서 균형 잡힌 언어 자아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가보고 있습니다. Pride goes before a fall. 교만하면 몰락한다는 영어 속담인데요. 이 정도면 되지 싶을 때 성장이 멈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면 분명 영어 표현이 한층 더 풍부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어떻게 연습하나요? 라고 하시면 어디든 여러분들의 연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라든지 동네 스터디 카페, 공원 벤치 또는 집안 한 구역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들어오면 영어만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크라시엔 박사가 말한 것처럼 정서적 안정과 몰입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평소 감정을 조금 크게 내보여도 괜찮은 아늑한 장소면 좋겠죠. 자, 그러면 감정 표현을 아지트에서만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투리 시간에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출퇴근 지하철이나 영화 대사 팟캐스트를 듣고 내 감정을 중얼거려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실어서 속삭여 보시면 그 표현이 여러분께 됩니다. 점심시간 때도 10분간 영어만 하시면서 This salad is amazing. We nailed the morning meeting 라고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감정을 실어서 스스로 말씀을 해보시는 겁니다. 퇴근 후에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시는 그런 아지트 같은 카페에 가셔서 20분 동안 감정과 비즈니스를 섞어서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장실 거울 앞에서도 1분 혼잣말 I'm upset about that email, but I will handle this calmly 라고 혼잣말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면
리사 펠드만 이론처럼 뇌가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학습이라 판단해서 기억 몰입을 훨씬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효과 있을까가 궁금하시죠? 닥터 스티븐 크라셴이 정서적 안정이 있으면은 그 언어 흡수력이 높아진다고 했었고요. 리사 펠드만이 뇌가 즐겁고 유익하다고 예측하면 감정으로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또 토마스 쿤 예를 들면요. 기존 암기 방식으로 막히면 새 패러다임, 감정 연기 같은 걸로도 혁신하듯이 학습을 전환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은 그 과학은 뉴턴의 고전 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현대의 양자 역학 등으로 넘어오면서 각 시기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부딪힌 한계에 왔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역사라고 했죠.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역사가 기존 암기 방식으로 막혔다면 새 패러다임, 이번에 제가 좀 그 예시를 드려본 감정, 여러분들이 감정을 활용해서 연기를 대입해 보시고 다음 시간 말씀드릴 예술로 제가 혁신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 접근이 제가 연구하는 동안에도 꽤 흥미로워서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영어 학습과 함께 통합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감정을 적극 활용하면 영어가 억지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지트를 정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감정 표현을 마음껏 속삭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해볼 수 있는 아지트를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드라마나 혹은 주위 원어민들로부터 가져온 감정 섞인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메소드 연기로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자투리 시간을 꾸준히 활용하시면 한국에서도 영어 몰입을 재미와 실전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감정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 이렇게 감정별로 영어 대사를 메소드 연기하듯이 익혀보시면 일상 비즈니스 상황에 치환해 보시면서 감정이라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자원 덕분에 뇌가 오래 기억하고 한국에서도 영어 몰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선 조금은 날 것이었던 이런 감정을 예술로 좀 승화시켜서 가치를 높이고 그곳에서의 가치를 비즈니스에서의 시야를 넓히는데 어떻게 접목시키고 나아가서 언어 활용 능력에도 어떻게 접목시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창의 활동으로 그 아담 그랜트가 말한 전이 효과를 어떻게 영어 학습과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지 예술 활동과 언어 학습의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브레인 재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영어를 생존을 넘어 타고남으로 가도록 하는 제 연구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Cheers!